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과 국수본 지휘부 3명은 자신의 휴대전화에 대한 검찰 압수수색을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준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지난 19일 경찰이 계엄군의 정치인 체포조 구성을 지원했다는 혐의와 관련해 검찰이 국가수사본부를 압수수색하면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겁니다. 국수본 측은 참고인 신분인데 피의자에 가까운 압수수색을 해 위법성이 있다며 검찰을 향해 심의 유감이라는 강경한 표현도 사용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녹취 등 관련 증거를 확보한 상황이라며 오히려 우 본부장이 압수물 분석을 위해 참관하는 절차를 거부해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경찰 내부에선 검찰을 상대로 한 강제수사 방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계엄 당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된 군 관련자들로부터 선관위에 곧 검찰이 갈 테니 이를 지원하라는 명령을 받은 진술을 확보했단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수사를 놓고 공수처와 검찰도 갈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사건을 검찰로부터 넘겨받은 공수처는 관련자들 수사 기록도 공유해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는데 공수처 관계자는 오늘 도착한 자료는 고발장과 언론 보도를 묶은 것이 전부라며 수사에 참고할 만한 자료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바뀐 수사 관련 법령에 따라 같은 비상계엄 사건을 여러 기관이 나눠서 수사하면서 갈등이 이어지는 건데 내란죄 수사 전체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SBS 한성입니다. 경찰은 정보사령부 소속 대령 3명에 대한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다고 어제 발표했습니다. 김봉규, 정성욱 대령은 문상호 정보사령관 지시를 받아 선관위 장악을 위한 수사 2단을 구성한 인물로, 고동희 대령은 비상계엄 당일 선관위 장악작전을 현장 지휘한 인물로 지목됐습니다. 경찰은 3명 모두에게 문 사령관의 내란죄와 직권남용죄의 공범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그런데 공수처는 수사권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며 내란죄는 빼고 직권남용 혐의만 적용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공수처 수사권은 고위공직자 범죄와 고위공직자 범죄의 관련 범죄로만 제한되기 때문에 고위공직자 범죄로 분류되는 직권남용죄의 경우 문 사령관 본인은 물론 대령 3명의 직권남용 공범 혐의 역시 관련 범죄로 보고 수사할 수 있다는 것이 공수처 판단입니다. 다만 고위공직자 범죄로 규정되지 않는 내란죄의 경우 문 사령관은 자신의 직권남용죄와 동시에 저지른 범죄라서 고위공직자 범죄의 관련 범죄로 수사할 수 있지만 대령 3명의 내란죄 공모 혐의는 관련 범죄의 관련 범죄가 되는 셈이라 수사권에 논란이 있다고 공수처가 결론 내린 겁니다. 공수처 측은 수사를 마친 후 기소권과 보안 수사권을 가진 군 검찰로 사건을 넘길 때 대령 3명에게 내란죄 혐의도 있다는 의견은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허술하게 설계된 공수처법 때문에 비상계엄 같은 중대 사건에서 내란죄 수사에 혼란이 초래됐다는 비판은 커질 걸로 보입니다. SBS 임찬종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각각 소환 통보를 하는 등 수사 주도권 경쟁을 벌이던 검찰과 공수처가 수사기관을 일원화하기로 전격 협의했습니다. 오동훈 공수처장과 이진동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오늘 회동을 통해 검찰이 윤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하기로 한 겁니다. 다만 공수처가 다른 피의자들에 대한 이첩 요청은 철회하기로 하면서 김용현 전 국방장관 등 군 관계자에 대한 수사는 검찰이 계속 맡게 됐습니다. 윤 대통령 사건 수사가 검찰과 경찰 그리고 공수처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자 공수처는 지난 8일 검찰과 경찰에 각각 사건 이첩을 요청했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내란죄에 해당 범죄자에 대한 엄단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첩 요청권을 행사했습니다. 경찰은 공수처와 공조수사본부를 구성했지만 검찰은 공수처의 이첩 요구를 사실상 거절했습니다. 공수처는 지난 13일 재차 이첩을 요청했는데 검찰은 계속해서 자체 수사를 이어갔습니다. 급기야 두 기관이 각각 윤 대통령에게 출석을 요구하자 수사의 효율성과 적법성을 두고 논란이 벌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2차 이첩 시한이었던 오늘 전격적인 결정이 나온 겁니다. 협의에 따라 윤 대통령 소환 조사는 일단 공수처에서 진행될 전망입니다. 두 기관이 교통정리를 마치면서 소환 요구에 불응했던 윤 대통령 측이 어떤 입장을 보일지도 주목됩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수사기관들이 서로 경쟁하듯 출석 요구와 강제 수사를 하고 있다며 중복 수사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는데 내일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추가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SBS 하정윤입니다. 지난 8일 공수처의 첫 이첩 요청 이후 이어졌던 수사 경쟁에서 검찰이 열흘 만에 사실상 투항한 데엔 공수처법의 강행 규정이 가장 큰 이유가 된 걸로 보입니다. 공수처법 24조는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수사에 대해서 공수처장이 수사의 진행 정도와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춰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해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수사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그동안 이 규정상 수사 진행 정도에 비춰봤을 때 이미 상당 부분 수사가 진행돼 이첩할 수 없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검찰 지휘부는 이 강제 규정을 따르지 않을 경우 향후 법적인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윤 대통령 등을 기소한 뒤 재판 과정에서 수사의 적법성과 정당성 자체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면 검찰이 확보한 증거 능력 인정과 관련해서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본 겁니다. 하지만 검찰 특별수사본부 내부에선 곧장 반발이 터져 나왔습니다. 수사팀은 어제까지만 해도 오는 21일 소환을 통보한 윤 대통령 조사를 준비하고 있었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박세현 특수본부장이 오늘 오후 심우정 검찰총장을 찾아갔는데 이 역시 이첩에 항의하는 차원이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대검은 공수처 이첩 협의와 관련한 향후 수사 방향을 논의한 거라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수사팀 주요 간부들 또한 사전에 사건 이첩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걸로 알려지면서 공수처 이첩을 둘러싼 수사팀 내부 반발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SBS 이현영입니다.